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승무패 42회차 분석 영상입니다. 2회 2월로 인하여 이번 회차는 1등 당첨 금액이 2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쇼난 대 산프이로 경기이고 쇼난 리그 꼴찌이며 홈에서 1승, 원정에서 1승, 단 2승뿐입니다. 주중 1왕배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선취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며 연장까지 간 후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홈 경기이긴 하지만 주전 선수들이 뛰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홈 버프의 무승부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는 원정 컵 경기 포함 7연패 중이며 최근 홈에서 요코FC와 1대1 무승부를 끊으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쇼난 주중 경기로 인하여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가 있는 산프이로가 다시 연패를 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며 원정에서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나고야 대 니가타 경기입니다. 나고야 주중 1왕배에서 우라와 상대로 홈에서 3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브라질 용병인 마테우스가 골을 넣으며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3대0 대승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고야에서는 캐스퍼 존커가 11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6승 5무로 패배가 없어 홈에서는 니가타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가타는 리그에서 삿포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하였으며 1왕배 16강 단판 승부에서 2부팀 마치다에게 극장골을 넣으며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고야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한 적은 2014년도이며 최근 홈에서는 3대1로 패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고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삼성 대 수원FC 경기입니다. 수원삼성은 홈에서 리그 1위인 울산을 잡고 원정에서 리그 꼴찌인 강원을 잡으며 2연승으로 리그 꼴찌를 강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주찬이 측면에서 2골을 넣으며 화려한 데뷔 신고식과 수원삼성의 화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수원삼성은 측면 돌파가 최근에 상당히 좋으며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하며 이 경기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전진 패스에 뚫리며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내주고 있으며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FC는 3연패 중이며 원정에서는 지금 현재 4연패 중에 빠져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득점이 홈보다 상당히 떨어지며 이 결과로 인해서 패배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2무 8패이며 상당히 수비 부분에서는 가장 불안한 팀입니다. 하지만 수원 삼성 상대로 최근에 원정에서는 승리하며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원FC가 수원 삼성의 전방 압박을 잘 탈압박하여 역습으로 득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두 팀 다 현재는 공격적인 팀으로 수원 더비로 양보 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기는 무승부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전남 대 부천 경기입니다. 전남 홈에서 5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병 발비디아를 플라나가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주중에 치러진 성남 원정전에서는 전반전 퇴장으로 인해서 2대1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이번 부천과 상대로는 상대 전적은 6승 8무 6패로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5월 7일에 부천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대패하였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부천을 상대로 이를 갈고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은 주중 부산과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유효슈팅 강력한 공격력을 키퍼 선방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원정에서는 아산 원정 경기에서 패를 하였지만 리그에서 원정 2연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홈에서 전남을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전남의 후방 뒷공간 공격을 잘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 대 울산 경기입니다. 대구는 대전 원정 경기에서 역습 공격력이 나오지 않으며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징야가 답답했는지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였으며 날카로운 역습 공격은 대전의 수비수의 태클에 다 저지되었습니다. 대전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하였고 홈에서는 이번 울산과 경기에서 대구가 두 줄 수비를 하고 울산의 뒷공간을 노리며 역습을 한 방을 준비하고 경기를 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트피스에서 실점률이 높은 편이며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을 내주고 패배했기 때문에 울산의 크로스 공격에는 실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제주와의 경기에서 측면 공격 및 크로스에 세트피스 골이 나오며 중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추가해 제주와 2대1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 수비진들도 개인 돌파에 잘 뚫렸으며 실점하는 모습을 3경기째 보이고 있어서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역습에 실점을 내주고 무승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무와 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마 대 삿포로 경기입니다. 가시마 이번 시즌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6승 3무 3패로 리그 1등 성적이며 최근 4경기에서는 주춤하였지만 도쿄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인자이 코기 센터백 선수가 퇴장당함으로써 삿포로 경기에서는 나오지 못하며 수비진의 약간의 공백은 있겠지만 가시마와 삿포로가 다득점 경기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중 1항배를 치른 삿포로에게는 홈에서는 승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삿포로 주중 1항배 경기에서 가시와 원정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가시마와 같이 홈보다 원정에서 좋은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득점으로 보면 1위인 비셀 고베즈가 42골, 삿포로가 41골로 단 한 골 차이입니다. 이번 시즌 닭공의 모습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보여준 팀입니다. 하지만 많이 넣는 만큼 실점은 리그 꼴찌인 쇼남과 단 4골 차라는 분 40골을 실점하였습니다. 상대 전적상 삿포로가 가시마 원정에서 10경기 중 단 한 경기만 승리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가시마의 단통 승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요코FC 대 비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비셀 고베즈 단통 승으로 예상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데이터적으로 리그 꼴찌하고 리그 1위하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항배 경기에서 비셀 고베즈는 선취골을 먹혔지만 후반 주전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컵 경기에서 요코FC에게 전반 4분 만에 퇴장으로 1대 3으로 패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저는 부러질 것 같아 저는 비셀 승리와 요코FC의 승리로 승패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우라와 대 요코마리 경기입니다. 우라와 주중 경기간 나고야에게 3대0 패배를 당하며 컵 경기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우라와는 리그 경기에서도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며 2연패 중이고 두 경기 동안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리그 9경기째 패하지 않았다는 점과 요코마리와도 22년도에 1승 1무 상대 전적을 갖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요코마리에게 2연패를 하였지만 홈에서만큼은 요코마리에게 상당히 잘 비비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코마리는 맨시티와 친선 경기에서도 5대 3으로 패배는 하였지만 브라질 용병들이 맨시티 상대로도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1위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정에선 니가타에게 2대1 패배 외에는 패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요코마리에 저는 이 경기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가와사키 대 간바 오사카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리그 초반 엉망인 경기력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홈에서 상대전적으로 간바 오사카 5경기에서 전승 중에 있고 이번 친선 경기 바이미넨과 경기에서도 0대1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친선 경기간 셀틱에게 1대0이라는 패배를 당하였고 최근 원정에서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팀인 후쿠오카, 요코FC, 니가타를 상대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가와사키 원정에서는 센터백의 쿠로가 경고 누적과 한다리쿠의 부상으로 결장함에 따라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인 교토상가 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교토상가 최근 홈에서 나고야를 상대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전 키퍼 결장 의심이 되며 리그에서 2연승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가시아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한 적은 2002년 홈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교토상가의 승리가 없어 보입니다. 가시와는 원정 5연패 중이며 리그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난과 승점은 단 1점 차이며 원정에서는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토 상가를 상대로 원정에서는 승리를 하였으며 최근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정에서 상대 전적이 훨씬 더 좋은 만큼 이 경기는 교토 상가의 정배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는 역배를 선택하며 가시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도쿄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친선 경기간 파생도 잡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컵 경기에서 쇼난에게 1대1 무승부 연장 승부차기까지 가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브라질 용병 네오세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에 대한 부분과 미들라인에서 타메다 오쿠노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함에 따라 오사카의 공격력은 많이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도 2승 3무 5패로 최근 무승부를 하였기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 홈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는 1왕배 경기에서 2부 팀을 원정을 가서 2대 0이란 패배를 하였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4무 6패로 8골 18실점이라는 정말 초췌한 모습을 보이며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한 센터백 모리시게가 부상으로 결장 의심이 되며 브라질 용병 디에고와 아달토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21경기 중 세레소 오사카는 무경기는 단 2무, 도쿄는 5무 중이지만 도쿄의 원정 불안으로 인하여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사간도스 대 후쿠오카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8승 5무 8패로 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컵 경기 포함 최근 2연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가시마 사포로 상대로 무승부를 하였으며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홈에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살아난 반면 수비 실점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인 혼다우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함에 따라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컵 경기 포함 5연승 중에 있으며 원정에서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승리와 시오나를 상대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오른 후쿠오카지만 센터백 경고 누적으로 결장 및 미들의 나카무라 슌이 결장함에 따라 이 경기는 저는 단통 무승부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인 전북 대 인천 경기입니다. 전북 얼리크로스 공격이 좋으며 뒷공간 전진 패스, 공격수들이 빠르게 역습으로 송민구와 문선민이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전에서는 전진 패스에 뚫리며 빠른 공격에 섀도우 공격수를 못 막고 공격을 내주고 슈팅을 내주면서 세컨볼에 실점을 하였습니다. 홈에서는 인천에게 상대 전적상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전북이 이번 시즌 홈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상대로는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인천은 울산, 대전, 서울을 상대로 3경기간 1실점, 5득점을 하며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6경기째 패하고 있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전북 원정에서는 원정 10경기간 승리한 적이 없으며 인천이 역습 공격은 확실히 좋지만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며 측면 돌파를 잘 내주기 때문에 전북에게 측면 공격과 크로스 공격에 실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전북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인 제주 대 강원 경기입니다.
이번 지금 제주와 강원 두 팀 다 상당히 좋지 않은 팀입니다. 제주는 초반 러시로 리그 초반에는 잘했지만 현재는 상당히 승리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홈에서 최근 3무 1패 중이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며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강호하고는 상대 전적상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이 나오지만 안현범이 있던 측면 공격과 없는 공격은 상당히 공격력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안현범 부상 이후 공백이 컸으며, 또한 안현범이 전북 이적으로 측면 공격이 예전처럼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울산에게 세트피스 실점과 중거리 슈팅으로 두 골 내주며 실점을 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김주곤과 서진수가 공격폼이 올라와서 득점을 해주고는 있지만 수비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은 제주와 같이 10경기째 승리 없는 구단입니다. 리그 꼴찌인 수원 삼성에게서도 홈에서 패배하면서 리그 꼴찌가 되었습니다. 득점도 문제이지만 실점이 높아 계속해서 경기를 패배하고 있고, 다행히도 제주와의 상대 전적은 1승 5무 4패로 상당히 우세하고 있습니다. 강원이 유리하고, 하지만 원정에서 이라는 점과 또 득점이 상당히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력은 제주와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승무패 40회차 경기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